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6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 중단 또는 불기소 이거를 요구를 했죠. 근데 이 요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가 어떤 결과를 했고, 왜냐면 이건 권고기 때문에 이 권고를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게 이제 주목되는 가운데, 그렇다면 수사심의위원회가 과거에 했던 권고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고 어떤 권고들이고 그 결론은 어떻게 됐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정, 이것을 예측해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모 의혹이 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 어쩌고 하는 얘기들은 다 무의미한 얘기가 돼버렸다. 수사심의위원들의 입장, 그 눈으로 보니까 이건 공모 택도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 부분을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언론 매체들 보면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마지막에 했다는 말, 이거는 여전히 회자가 됐더군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일보 같은 데 보니까 윤석열 대망론에 이어서 한동훈 대망론 이런 것까지도 화제성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최우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너무나 명언이고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간략하게 다시 언급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님들끼리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 편에 서 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습니다. 이 문구가 대단히 정치적인 문구인 것은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함께 이 정치적 감각이 대단하다 이런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언제 처음 도입된 것이냐? 2018년 1월 달에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명 내지 250명 정도 된다고 한다는 수사심의위원 풀, 이것도 그때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검장들이 일부 바꾸고 그런 게 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의위원 명단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문재인 정부에서 이 수사심의위원들이 위촉되거나 임명됐다, 이거는 분명한 거죠.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 검찰총장이 위촉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념적으로 본다면 미래통합당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수사심의위원 자체들이 좀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보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이 각계각층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누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인데, 양창수 전 대법관은 법률학 교수 출신입니다. 민법 분야의 법률학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 위원장만 지금 나와 있고, 위원들은 그때그때 150명 내지 250명 뽑혀 있다는, 그 중에 이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위원을 15명을 구성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6월 달에 있었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수사심의위원회도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 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도 또 그 중에서 뽑아서 15명을 추린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때는 13명이 출석을 했고, 지금은 15명이 전원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수사심의위원이냐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촉하고 심사한 것은 바로 문무일 검찰총장이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전부 임명된 것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확인은 안 됩니다. 확인은 안 되죠. 누군지 잘 모르니까.
거기다가 그때그때 추첨한다고 하는데 그 추첨도 결국은 뭐 대검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할 테니까 결국은 검찰의 입김이 어느 정도는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은 여전히 있다. 그러나 이 의심조차 이게 의심이냐 아니면 기우냐, 이거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단을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검찰만 알고 있겠죠, 검찰만. 그러니까 의심하러 들면 한이 없는 이런 내용인데, 뭐 저도 일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그럼 맨 처음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느냐? 2018년 1월 달에 이게 처음 이제 그 도입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쭉 안 열리다가 그해 4월 달에 기아자동차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사측이 노조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심의했는데 이게 첫 번째 수사심의위원회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수사심의위원들이 회사 측이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은 이거 기소할 사항이 아니다. 기소하지 마라. 그래서 기소유예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검찰이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소가 안 되고 그냥 유예된 사건이니까 그 후에 기소가 안 됐으니까 재판이 아예 안 열렸죠. 이제 그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그 4월 달에 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후배 검사, 이 서지현 검사죠.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안택은 전 검찰국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수사 중이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구속 기소에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안택은 전 검사장은 구속 기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이제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택은 전 검사장이 이 면직 취소 소송을 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구속 기소된 부분은 구속 기소됐으니까 이제 재판을 열었죠. 그런데 면직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복직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사표를 내서 수리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것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원래 징역 2년 판결을 받았었는데 이걸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아직 그게 대법원에서 다시 확정 판결됐다는 소식은 없더군요. 그러니까 아마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만 있고 현재 이제 그게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있거나 뭐 요 정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오면 무죄가 확정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안택은 전 검사장은 변호사 개업 이걸 신청을 했는데 대한변협이 이걸 불허한 것으로, 왜냐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내용상 보면 뭐 최종 확정된 거나 다름없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2018년 4월 결정은 결과만 놓고 본다면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하고 좀 배치된다. 이런 의견이죠. 최종적으로는 무죄인데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반드시 옳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1심, 2심에서는 2심까지만 해도 징역 2년 결정이 났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2018년 10월 달에 보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당시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그 수사를 받은 소방지휘부에 대해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때도 이 소방지휘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불기소하라.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받아들였죠. 검찰이 받아들여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2019년 7월 22일에 보면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울산경찰이 2019년 1월 달에 면허 없이 약국에서 약을 지어준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보도자료를 경찰이 냈습니다. 경찰이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울산지검이 이 여성이 공인이 아닌데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울산 경찰관 2명을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울산지검이. 이렇게 해서 수사 중인데, 자 보세요. 이게 2019년 7월 22일 날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를 계속하라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거 수사를 계속하라. 그래서 수사를 계속하는데 그 후에 보면 지금까지도 그 올해 1월까지도 그냥 울산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계속하고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소를 했는지 뭐 했는지 결론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붙잡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 사건은 이게 만약에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울산지검이 기소를 하면요,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울산지검이 붙잡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아마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얘기하고 수사심의위원회 결론까지 수사를 계속하라는 얘기를 받았음에도 이거를 결론을 안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게 울산 검찰과 울산 경찰 사이의 어떤 힘겨루기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울산지검이 정말 기소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여하튼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어찌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는 그래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수사를 계속하라는 결정을 내려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뭐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뭘 계속하고 있다? 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떤 그런 상황에 있다. 이것도 하여튼 받아들인 겁니다. 수사심의의 결정을. 그래서 나머지도 뭐 그냥 이런 사건 사고 형식으로 봅니다. 정치적인 사건이라면 기사가 났을 텐데 이게 기사가 제대로 그 보도가 안 됐더군요. 그런 걸 보면 지금까지 총 이제 이 한동훈 검사장 사건까지 해서 10건이 있었는데 8건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검찰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결정인 사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올해 6월 26일 날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하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얘기한 한동훈 검사장 사건, 그러니까 채널A 전 기자 강요 미수 사건, 이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 수사 중단하라는 게 15명 중에 10명이고 불기소하라는 게 11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명은 글쎄 뭐 수사는 계속 하는데 기소거리는 안 된다. 뭐 약간 이렇게 애매한 그 아마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하라는 것이 12명이고요. 그 다음에 공소 제기를 하라는 것도 11명인가? 뭐 이 정도 됩니다. 9명이군요. 9명은 공소 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수사 계속하라는 게 12명. 이렇게 됐으니까 이동재 기자 건은 덥석 받아서 수사를 계속하겠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근데 한동훈 검사장 건은 어떻게 할지를 24일 그 결론이 나오자 밤 9시에 보도자료를 내서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직 없습니다. 오늘 뭐 일요일이니까 이제 언제 그 어떻게 하겠다는 거 뭐 한동훈 검사장 말대로라면 뭐 아마 자기를 구속하려고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구속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정도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지금까지 정면으로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구속 기소해도 제가 보기에는 재판에 가서 집니다. 아니 구속 기소가 아니죠. 구속영장 청구해도 아마도 제대로 된 영장 판사라면 이 부분에 관해서 영장 발부 못할 겁니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발부하겠습니까? 그런다면 수사심의위원회 말을 안 들어서 한번 이제 여론의 역풍을 맞고 또 영장 쳤는데 그거 발부되지 않아서 또 한번 역풍을 맞고 아마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라도 서울중앙지검이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이 이동재 기자 사건을 수사하면서 또 한동훈 검사장관의 공모 부분을 자꾸 뭐 유혹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수사할지는 모르겠으나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지켜보고요. 자, 그러면 모두 10건이 있었는데 8건은 다 받아들였고 한 건 이재용 건은 현재 미정이고 그리고 한동훈 건은 이제 뭐 불과 지난 금요일이었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예측컨대는 아마 한동훈 검사장 건 수사는 은밀하게 계속 하려고 할 텐데 기소는 못할 것이다. 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제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건 좀 더 지켜보시기로 하시죠. 감사합니다.